반갑습니다. 경미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죠. 임의경매 신청. 자, 지난 시간에 강제 경매 신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의경매 신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 경매 말고 이제 임의경매. 자, 임의경매. 여기 보시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경매의 종류 제가 설명할 때 그때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무료 강의 경매의 종류 부분을 한번 다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제공합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 그림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 상가, 토지, 창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흔한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돈을 받는데, 또는 물건을 받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그 사람을 믿고 주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100% 신뢰는 못하겠고, 뭔가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그 손해에 대한 어떤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담보를 제공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담보를 잡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이후에 돈을 갚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이제 임의경매가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비해서는 절차가 좀 더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담보를 잡는다는 건 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이 부동산의 등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만큼의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습니다 라고 모든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해놓는 거죠. 근데 돈을 갚지 않아요.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다가 이 기재된 내용, 이 등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 돈을 갈 때 채권 계약서가 있었겠죠.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경매를. 그럼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법원입니다. 등기부 등본 갖고 와서 돈 안 갚아서 이걸로 경매 지분 없습니다. 경매 넣어주세요. 소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법원이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등기. 법원이 관리하고 만들어내고 보관하고 지키는 서류, 거기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건 이 채무자가 관련된 서류를 다 채권자한테 줬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주고 약정한 서류를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서, 등기법에 따라서 그 규칙대로 등기를 했다라는 건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법원은 판단해버립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법원이고, 여러분이 발행하고, 보관하고, 작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류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이러한 금전 거래를 했고 그래서 이걸 담보로 한다라고 모두 기재를 해놓고 이후에 찾아와서 돈 안 갚습니다. 그때 기재해놨는 거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강제경매보다는 신뢰가 갈 겁니다. 그들이 와서 직접 기재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정말 그러한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들의 그런 약정이 있었음을 법원에 직접 찾아와서 A와 B가 채권자, 채무자
그들 간의 거래를 법원에다가 입증하는 그 과정, 이 소송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등기를 모두 해놨지 않습니까? 이 서류는 누가 만들고 관리합니까? 바로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이 만드는 서류에다가 이 모든 내용을 다 기재를 해놨는데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전제하에 A와 B가 등기를 하는 것이고 B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등기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한 담보권 뭐가 있습니까? 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변제기가 있겠죠. 그 변제기 언제까지 갚는다는 그 변제기가 도래한 저당권, 근저당권 이것으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바로 등기죠. 법원이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에 딱 찍혀 있습니다. 소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가등기 이것을 가등기하고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그들의 어떤 약정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돈 안 갚으면 법원에 찾아가서 또 신청합니다. 경비 달라고. 그럼 법원은 등기부등본 보면 가등기 있죠. 이 가등기 누가 했습니까? A와 B가 했습니다. 소송할 필요 없죠. 그 다음 변제기가 도래한 전세권.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권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돈을 준 대가로 그 사람의 집에 전세권 등기를 하고 거주하는 겁니다. 전세금 돌려달라. 안 줍니다. 전세금 안 주니까 저 경매 넣어서 제 전세금 회수하겠습니다. 경매 넣어주세요. 법원이 어떻게 합니까? 등기에 전세권 딱 찍혀 있습니다.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하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물권입니다. 물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유치권에 관련된 내용은 아주 수업할 것이 많고 또 내용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수업을 할 것이며 오프라인 수업에 집중적으로 많이 수업할 것입니다. 어쨌든 유치권은 물권이다. 물권이기 때문에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신청 가능한 담보권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을 제외한 이건 아주 희귀하고 드문 경우고, 자, 이 세 가지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해서 갚지 않는다면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은 그 등기를 보고 바로 판단하고 경매에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자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 차이가 어떻습니까? 임의경매가 훨씬 더 편합니다. 편한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가 조금 더 힘든 건 그들의 금전적 거래와 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원이 바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 임의경매는 법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담보, 물건을 내고 그 물건을 관리하는 등기에다가 이러한 거래와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사전에 기재를 해놨다는 것. 그래서 그 물건을 담보로 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바로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 채권 회수도 훨씬 쉽다라는 것. 그래서 금전적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담보를 꼭 설정하고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임의경매 신청은 어떻게 되느냐? 강제경매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당연히 신청서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신청했던 그들의 계약, 거래. 강제경매는 확정 판결입니다. 법원이 확인해줘. 근데 여기서는
근저당 설정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했으니까 실제 그 계약서 그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대출 계약서, 대출금 증서 등 어떤 채권 증서 이런 채권 거래가 있었다라는 그들 법원이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등기할 때 물론 이 관련된 서류는 법원이 확인했겠지만 그것도 같이 제출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바로 법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장 그리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목록 그리고 이 경매를 집어넣는다는 걸 채무자한테 확인시킨 어떤 송달 증명 그리고 경매 비용 연합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 송달할 비용을 미리 또 납부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등록세 연수필 확인서 등록세도 내야 됩니다. 세금도 냈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대리인과 관련된 또 다른 기타 부대 서류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청하면 법원이 대신 팔아서 돈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수업 말미에 한번 실제로 임의경매 사건과 그리고 강제경매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타경 8299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등기부 등본 보면 되겠죠. 이렇게 원룸 건물입니다. 원룸 건물인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보세요. 강제경매입니다. 자, 김성민 씨라는 사람이 이 집을 지었습니다. 소유권 보존이니까 보존. 이 사람이 처음에 건축을 한 겁니다. 자,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으면서 그 등기를 만드는 날 보존 등기를 하면서 바로 대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진영 농협.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살고 있었습니다. 자, 살다가 2016년 1월에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전세권 등기를 했다라는 건 뭡니까? 물건이죠? 네, 물건. 이들이 돈을 얼마를 주고, 자, 여기 있습니다. 8,300을 주고, 이렇게 2016년 1월 6일에서 2018년 1월 9일까지 전세 계약을 하고, 김용성이 들어가서 살고, 김성민 씨는 돈을 받고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원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우리는 했음을 전세권 등기를 하면서 법원에 미리 확인시켰습니다. 이것이 담보입니다. 돈 안 갚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거 들고 이 등기부 등본 들고 와서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401호 똑같습니다. 전세권 등기했고 그리고 윤성우 씨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강제경매. 이 사람들은 무엇이고 또 이 사람은 무엇이냐 이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전세권 등기는 이 계약을 할 때 법원에 찾아가서 등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은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계약만 하고 살았던 거죠. 임차권입니다. 그냥 살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뭐 임차권 등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이 8천만 원 돌려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법원입니다. 보세요. 김용성 씨가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전세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매 집어넣고 저 돈 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등기부 등본 보면 정말로 했네. 확인 가능합니다. 경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K 주식회사가 찾아가서 이거 전세권 등기했는데 돈 안 돌려줍니다. 저 집 팔아서 돈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한다면 어떻습니까? 맞아. 이때 전세권 계약을 너희가 했고 이 등기를 해놨구나. 알았어. 팔아서 갚아줄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선량하게 피해보는 국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 상황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물론 지금은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돈을 안 갚아줄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어느 날 윤성우 씨가 여러분 찾아와서 돈 안 돌려줍니다. 이거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등기를 딱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네는 누군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네는 누군데 이 사람 부동산을 팔아서 갚아달라고 하는가? 난 자네가 이런 거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한 건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 사람 법원에 오라 해야 되겠죠. 김성미 씨 법원에 잠시 와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8천만 원 돈 안 준다고 경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와보세요. 와서 이 둘 간에 이런 거래가 있었고 임차권 계약이 있었고 8천만 원이 갖고 돌려주지 않는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 끝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정말 안 갔구나. 확인을 하고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임차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이 사람이 이 소송을 거쳐서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당연히 이기겠죠. 이겨서 그걸 가지고 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것이 강제 경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경매를 넣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임의 경매가 됩니다. 법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담보를 잡았으니까. 물건에 의한, 담보 물건에 의한 경매. 이 사람은 어떤 금전 거래만 있었고 약정을 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서 이런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넣었기 때문에 강제 경매. 그러면 임의 경매 예를 들어서 사건을 보겠습니다. 2017 타경 102094. 자, 보시면 이것은 임의경매입니다.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어떤 이런 의료시설 병원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 진행 과정도 단순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낙찰자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제경매를 한 사람, 낙찰 이후에 강제경매를 겪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 간의 사이가 나쁘겠습니까? 임의경매를 거쳐서 나와 마주 앉은 사람들 사이가 더 나쁘겠습니까? 채권자, 채무자 간의 관계. 물론 이렇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강제경매를 진행한 사람들의 채권자, 채무자 사이가 더 나쁩니다. 소송을 거쳤지 않습니까? 보시면 임의경매. 자, 의료법인 한누리의료재단이 소유자입니다. 현물 출자로 어떤 의료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죠. 중소기업은행. 그 이후에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옥주, 김기자, 박순영, 이명희, 300, 500, 400, 400 가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돈 내놔라는 어떤 지급 명령 기타 등의 어떤 소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했거나 또는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경매를 집어넣으면 강제 경매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 이런 금전적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세무서 이런 거.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누가 경매에 집어넣습니까? 보십시오. 임의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이 5억 6,998만 5,444원 돈을 달라라고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이,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시 법원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찾아와서 이 건물 팔아서 돈 갚아주세요. 의료재단 돈 안 갚습니다. 옛날에 내가 작성했던 근저당 계약서 여기 있고, 자, 등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근저당 2015년 6월 19일 78,584 이 번호로 접수해서 근저당 등기했습니다. 돈 안 갚습니다. 이 근저당의
기한 임의 경매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신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인 바로 되네. 오케이. 안 갚으면 경매 넣어줄게.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임의 경매입니다. 이 가압류권자들 중에 누군가 경매 신청을 한다면 강제 경매가 되겠죠. 소송을 거친.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물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다면 임의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이 수업이 어렵지 않고 어떤 이론을 벗어나 책 속에 있는 이론을 벗어나 정말 현장감이 느껴지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다가간 내용이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자산도 불리고 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여러분들의 이익, 그 이익의 1% 행복한 기부 꼭 동참해 주십시오. 한 사람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 우리 꼭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수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